달러 대비 환율이 0.95달러쯤으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영국 등 유럽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Get back in your car right now! Remain with your feet! 아시아의 양대 경제대국인 일본과 중국의 엔화와 위안화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이 총성 없는 환율 전쟁에 본격 나선 가운데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S&P 500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달러와의 초강세로 1997년처럼 아시아 금융위기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화가 필리핀의 페소와 더불어 아시아 각국 통화 중 가장 취약한 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환율파리 소녀가 돼버린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위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센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보면 추운 겨울 성냥을 팔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소녀가 거리에서 떨며 부잣집의 따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고 추위에 성냥을 키며 버티다 결국 동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녀는 외치죠.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을 다 팔기 전에는 집에 못 돌아가는 그 소녀의 애처로운 상황이 이 동화를 읽던 어린 시절 매우 짠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팔아야 되는 성냥이지만 스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의 온기를 위해서 불을 붙여야 했고, 그것마저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안타까운 운명이 된 이 소녀의 이야기는 비단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르헨티나 페소 사세요. 튀르키예 리라 사세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현재 아르헨티나 페소, 튀르키예 리라, 중국의 위안화, 일본 엔화, 영국의 파운드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화까지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각 국가들은 모두 환율파리 소녀가 된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각국의 환율,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환율이 다 아작이 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먼 곳까지,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가서 돈을 구하고 투자 행위를 했던 달러가 물이 흡수되면서 호수의 가장자리부터 말라가니까 그나마 물이 풍부한 중심부로 다시 이동하는, 즉 미국으로 달러가 회귀하면서 생기는 킹달러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페소는 지난 1년간 50%, 튀르키예 리라는 약 100% 상승했습니다. 즉 환율이 개떡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 같은 후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위안화는 연초 대비 12% 상승했고요. 일본 엔화는 연초 대비 약 24% 상승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역시 연초 대비 약 25%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화는 연초 대비 약 32%나 상승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국가들은 가진 애를 쓰고 있지만 환율파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남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예상보다 높게 오르고 있는 환율, 그리고 눌러지지 않는 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씩 다급해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왔던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이러한 치솟는 환율을 잡기 위해서 다급한 정부가 미국 주식을 팔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그동안 해외 주식을 많이 사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일시적으로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게끔 하는 효과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미국의 통화 스와프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Back in your car right now! Remain with your feet! 그냥 불쏘시개 같은 겁니다. 단 불쏘시개도 여러 개를 넣어서 한 방에 태워버리면 큰 장작을 태우는 것 같은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심리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무엇이든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정부도 여유 있는 척하고 아직까지 티를 내고 있진 않지만 속으로는 슬슬 쫄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당장 큰일이 날 정도로 체력이 약한 국가는 아니죠. 하지만 늘 이런 위기 국면에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람 앞에 등잔불 같은 운명이라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운명이죠. 그래서 결국 정부는 서학개미들에게 원합팔이를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든 몇 가락 남지 않아 있는 성냥이라도 태워가면서 그 추위를 온기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은 최근 각국 환율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아니면 몇몇 후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이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급격히 전이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킹달러 충격으로 전 세계 패닉, 파운드화 폭락, IMF가 영국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중국과 일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500 가냐 안 가냐를 얘기하고 있고 증시에서는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달러에 휘둘린 아시아, 제2의 환란 악몽, 이런 아주 끔찍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9월 27일 나왔던 기사죠. 제2의 외환위기가 엄습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26일 아시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2의 외환위기가 엄습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용의 비닐, 즉 영린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게 영린, 즉 건드리면 발작하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외환방어에 실패해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국가부도의 날을 보냈던 1997년 그 과거의 기억이 대한민국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포뉴스보다 제2의 환란 악몽과 같은 기사가 나오면 훨씬 더 임팩트가 크게 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봤던 국가부도의 날처럼 이러한 굴욕의 순간, 그리고 각 개인들이 파산하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시는 그림은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입니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빠르게 급격히 상승했던 외환 보유액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가 1997년과 비교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얼마 전 루나 코인이 가루가 되는 상황에서 보듯이 금융의 세계에서는요, 한 방향으로 타겟이 잡힌 상태에서는 무차별 공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얼마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의 세계에서는 매수와 매도와 같이 밸런스가 잡혀 있다. 일시적으로 밸런스가 한쪽으로 쏠릴 수는 있지만 그게 급격하게 쏠리게 되면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 개인도, 한 국가도, 은행도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돈의 규모가 아니고 기싸움입니다. 기에서 밀려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투기자금들은 모두 그곳으로 집결합니다. 마치 좀비들에게 방어벽이 뚫려버린 진지처럼 그곳으로 빠르게 좀비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영화 월드워 G를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좀비로 변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진지를 구축하고 철벽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문틈이 열리거나 빈틈을 보인다면 그곳으로 좀비떼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지금의 환율 방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약해 보이고 빈틈을 보이는 순간 좀비와 같은 투기 세력들이 달려드는 것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각국의 환율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를 노린 투기 자금들이 약한 고리를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선 월드워 G에 나왔던 좀비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철벽 방어선을 구축했던 것처럼 이런 철통 방어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인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심리적인 기싸움입니다. 물론 영화에서도 이 철벽 방어선 역시 결국 뚫리지만 만약 좀비가 아닌 외환 투기 세력들이었다면 이러한 장벽이 있는 곳에 몸빵, 돈빵을 하기보단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국가를 향해 공격 포인트를 옮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는 너무 철벽 라인으로 잘 방어가 돼 있네 라고 하는 그 빈틈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투기 세력에게 놀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위험한 상태냐 아니냐, 이게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환 보유액이 얼마든 많던 적던과 상관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보유액이 아니라 기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안정을 한들, 어떤 전문가가 괜찮다고 한들 외환 투기 세력들이 빈틈을 보이고 좀비처럼 달려든다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의 외환 투기 자금이 우리나라를 타깃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국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일개 개인이, 어떤 특정 전문가가, 특정 기관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국가가 아니고 개인입니다. 왜냐? 국가는 1997년 환란 이후에 나름의 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영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요. 그 전까지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 그 영린이라고 하는 환율, 외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도를 맞게 되는 상황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국가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틀리죠. 아마 대부분의 개인들은 환율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 되어 있더라도 아주 미비한 수준이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환율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한 리스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환율이 계속 오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더 진행되면 아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개인들부터 파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 기존 대출의 연장 조건들이 까다로워지면서 금리 부담도 높아지고 담보 조건도 팍팍해지면 분명히 약한 고리가 나오고 그 약한 고리로 좀비들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에 따라서 좀비들은 언제든 당신에게 달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 영상과 글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3월까지는 이 하락장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영상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당 영상 하나를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내년 3월까지는 재정 위기를 겪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 3월이지 언론에서는 공포뉴스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뒤로 늦춰진 시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 3월이면 이 현재의 하락 국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적어도 재정 위기를 겪지 않아야 되고요. 매번 현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살아남아야지 동트는 아침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암흑 속에서도 끝없이 하락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추운 겨울에 사만사온 같이 따뜻한 온기가 추위 사이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블로그 글에도 썼지만 이제 다시 단기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추세적인 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00일선 안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의 반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들이 하락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쌓이면 그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들이 저점을 만들고 그렇게 차츰차츰 심리가 개선되면서 새벽은 아침을 향해서 이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국가 걱정하지 말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이 위기 구간을 잘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건 국가, 통화, 변동성의 분산을 전제로 한 좋은 자산을 과도한 레버리지 없이 안정적으로 매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을 모두 투자하고 있는 토탈 인베스터, 그리고 토탈 인베스팅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자산간 분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화 자산은 한국 부동산, 달러 자산은 미국 주식,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자산간 분산 및 통화의 분산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글과 영상들을 만들었었죠. 이 영상, 극단주의를 경계하자라는 영상이 해당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안 보셨던 분들은 위에 카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는 종목 간 분산이 아닌 자산 간 분산이며 분산하는 자산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낮고 국가, 변동성, 통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른 형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분산은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한국 자산이면서 낮은 변동성과 원화로 표시되어 있고요. 주식,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 주식이어야 하고 중간 변동성과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글로벌 자산이면서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고 암호화폐입니다. 이러한 한국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 이 세 가지들을 조합하면 국가와 변동성과 통화를 완벽하게 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국가도 개인도 이러한 분산 없이 한 국가의 통화로 같은 크기의 변동성 그리고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구조로 분산 투자를 해놨다는 종목 간 분산을 시도한다면 또는 다른 자산이라도 상관관계가 높거나 아니면 같은 통화로 표시되는 자산들만 모아놨다면 그게 100개든 1000개든 아무리 분산해봤자
그런 어설픈 분산으로는 어차피 모두 한 방에 터져버립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돼지저금통처럼 순간적으로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약 동굴 밖에서 맹수의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들리고 있는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원시인이라면 그 원시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쫄아서 동굴 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울음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버티고만 있는다면 그 원시인들에겐 미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극단적 공포감이 대한민국의 영린과 함께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 현명한 분산 투자와 매집을 진행한 이들에겐 남다른 따뜻함과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으로 분산해 놓으신 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환율 변동성에서 원화 자산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형태의 자산 보유자하고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자산간 분산 없이 몰빵된 투자와 과도한 레버리지 비율로 투자를 진행했던 그런 투자자분들은 현재 큰 공포감과 두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치 월드워 G에 나왔던 좀비 떼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우리 브래드 피트 형님과 같은 이러한 위기 국면들의 느낌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만약 잘못된 포지션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이 계신다면 꼭 살아남는 생존을 목표로 이 위기 구간을 넘기십시오. 그리고 안정적인 포지션을 구축했던 투자자라면 현재 대한민국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는 공포감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좋은 자산을 매집하며 자산간 분산 투자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내년 3월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새벽은 갑니다. 그리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지나가기까지 아직도 조금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이후엔 자연스럽게 아침이 옵니다. 그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좀비 떼가 몰려오더라도 급격히 꺾여있는 그래프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공포 뉴스를 언론이 만들어내고 파월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계절은 막을 수 없듯이 이 하락 국면도 자연스럽게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이 어두움은 결국 지나갑니다.